한번 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쌤이 채점하고 시간을 주잖아요. 한 2, 30분 정도. 이때 열심히 한번 붙여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클리닉 때 내가 늦지 마라 하는 게 체명아.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50분 타이머 태그 얼마만큼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가. 알겠지? 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이걸 100점 맞을 수 있는 학생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00점 맞을 수 있는 학생은 다른 말은 흔치 않다. 그러니까 버릴 거 버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쌤 2, 30분 더 주잖아? 채점하고 나서 다시 풀어서 3개, 4개 정도 쥐어짜서 더 맞춰보고. 알겠지? 쌤이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19번, 20번 풀어라 이런 소리 하지 않잖아요. 얘들아 20번 풀어보자. 맞출 수 있어.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 외에 틀린 게 있으면 시간을 20분, 30분에서 고쳐보라는 소리죠. 쌤의 취지를 이해하겠지 학생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해설하지 않는데 10번? 10번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10번. 10번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가 얼마? 여기가 70이고 요 길이가 얼마? 얘가 160이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죠? 50이지. 근데 어떤 특정 위치에 그 AD 그게 있다고 하네요.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가 x축으로 보고 이거를 a, 0으로 잡아버리면 식이 터지겠지. 그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기 좌표 썼을 때 얘가 뭐 a 빼기 어쩌고 뭐 이렇게 막 될 거잖아. 아니 뭐 여기 0,0으로 잡던지 이렇게 해버리면 오케이? 이렇게 푼 학생들은 다 틀렸죠. 왜 그런가? 이거 거리 더하기 이거 거리가 뭐가 되겠어? 루트 더하기 루트가 나오겠지.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못 구해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동점이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놈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친구를 여기다가 대칭 이동시켜야겠죠, 여러분들. 이 유형이죠. 기억납니까 이거? 무슨 유형이야?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구하는 유형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동점에 있는 축에다가 대칭 이동시켜서 B'으로 쓰시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얘가 50이겠지 대칭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길이 대신에 누구를 대신 거예요? 얘를 대신 쓰자. 되겠지?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구하세요였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를 구하세요 바뀌겠지. 됐나요? 뭐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 거리가 최소야. 오케이? 요건 도형의 이동 유형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근데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쌤 말. 얘를 하면 얼마야 이게? 120이지. 70에서 50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찍으면 얼마야? 160이고 이건데 여기도 또 막 루트 120 제곱 더하기 160 제곱 하지 않겠다. 관찰을 하라고 해야죠. 관찰 어떻게 돼야 돼? 3대 4죠. 그럼 3대 4대 5가 돼야 돼. 정답은 200이에요. 쌤 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이게 그 우리가 많이 풀었던 AP 더하기 BP 최소값 구하라는 거구나라고 눈치를 채고 한 30초 안에 띠릭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막 개소리를 써놨죠. 뭐 심폐소생이니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다 필요 없는 말이지.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영의 그림을 고르세요. 빈출 문제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공항고긴 하지만 공항고뿐만 아니라 한 문제씩 껴있는 문제예요. 출제 확률은 5학교 중에 3학교 정도 출제됩니다. 알겠지? 근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어? X랑 Y가 뭐 돼 있어요, 여러분들? 바뀌어 있지. X랑 Y 바뀌어 있으니까 일단 Y는 X 대칭 한번 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돼? X, Y 바뀌어 있네? 그럼 X에 Y 대입하고 Y에 X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가야 되잖아. 뭐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똑바로 안 하면 멘붕이 와요. 아씨 바꿨는데
x가 여기 갔네. 여기 y자리인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만 도형의 방정식이다. 도형의 방정식. 오케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 하는 거야? 문자에 대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 이거 쌤 말. 우리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랑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돼? x랑 y를 바꾸겠지. 그러면 얘가 y 플러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지. y는 x 대칭하면 이거 이해하면 뭐까지? 근데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래. 얘에 대입을 해요.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세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한테 오더를 내렸어. 그럼 우리는 얘를 건드리니? 이걸 건드려야겠죠, 당연히. 내 말 이해돼? 다시 y는 x를 해서 둘의 위치를 바꿨다 되겠죠? 바꿨는데 거기에서 x축 방향 평행이동하라고 하면 이게 자리를 건드리는 거야? 아니라고. 이미 xy 바뀌었잖아. 여기를 건드려야겠죠. 그래서 뭐 한다? 무조건 문자에다가 대입. 오케이? x자리, y자리 그딴 것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 착각을 하냐? 잘 들어보세요. 너네가 착각하는 원인까지 알아야 되는데 순서쌍이랑 도형의 방정식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순서쌍은 x자리, y자리가 정해져 있지. 2,3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도형의 방정식은 이게 뭐야? 순서쌍이라는 소리야 이게? 아니지. x와 x and y로 된 펑션 식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근데 이거를 무슨 자리가 있는 것 마냥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알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x에 문자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했네. 뭐 한 거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이런 소리.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자, 원래 도형을 y는 x 대칭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저렇게 한번 하라고 했네요. 이렇게 생겼지 처음에.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죠. 그럼 자, 잘 들어봐요.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쌤, 저는 공간 감각이 부족해서 못 옮기겠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은 y는 x 대칭을 하세요라고 했으면 얘를 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 위에 있는 모든 점을 y는 x에 대칭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어떻게 하는지. 지원아 이거 파방 이렇게 되니? 예. 아, 떨어져 있나? 그래? 어떻게 돼 있어? 아,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y는 x 대칭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겠지.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 도형 이상하게 생기면 뭐 어떻게 한다? 봅니다. 여기가 얼마예요? 마1,1이지 여러분들. 마1,1을 y는 x 대칭하면 1, 마이너스 1 여기로 옮긴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죠? 마2,1 마2,1을 y는 x 대칭하면 두 개 바꾸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로 옮긴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마1,3이지. 마1,3을 y는 x 대칭하면 3, 마이너스 1로 옮긴다. 그 다음에 마2,3이죠. y는 x 대칭하면 3, 마이너스 2로 옮긴다. 4개를 직선으로 이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미술 감각 또는 공감 감각이 모자라서 이걸 못 옮기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점을 옮겨놓고 그냥 따라 그리면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하세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이 답이 되겠죠. 됐나 여기까지? 왜? 왜? 그림 이상해? 답에 그렇네. 쌤 이게 공항고 원본인데 타이핑 본이거. 아, 답에 문제가 있나요? 아, 나 문제 없는 줄 알았어. 여러분들 이거 얘가 정답입니다. 중한식으로 변경할게요. 아니 쌤 이거는 공항고 원본인데 그 타이핑 본이거든. 오류가 있네. 요게 답이에요. 알겠지?
검수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앞타임에 시험 본다고 힘들었으니까 한 15번까지만 풀고 잠시 빠르게 쉴게요. 알겠지? 조금만 집중해서 해보자. 13번. 두 직선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L은 ax 더하기 9y 플러스 a 빼기 2는 0이고 그 다음에 m이라는 직선은 3x 더하기 a 제곱 y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9는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맞나요? 첫 번째 수직을 만들려고 했지. 수직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물론 일반형에서 이거 가능하거든. 봐봐. 쌤 저는 조금 빠르게 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거 외우세요. 일반형에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a 프라임 x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이면 수직이 되려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이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쌤 나는 이거 변경 없이 3초 5초라도 빠르게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외우세요. 알겠지 여러분들? 뭐 강요하진 않겠다. 얘를 봐봐. 근데 이걸 몰랐다 치자. 쌤 저는 잘 못 외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 구하면 되지. 넘어가면 마이너스 ax죠. 그리고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수직이라고 했으면 기울기만 보면 되잖아. 얘네들 필요 있어 없어 이거? 필요 없죠? 뒤에 숫자들은. y절편은 기울기에 영향을 주지 않죠. 이거랑 어때? 똑같잖아.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 기울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ax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9분의 a겠지 기울기가. 얘는 얼마죠? 넘어가면 마 3x를 a 제곱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얘네 곱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미 얘를 a 제곱으로 나누는 순간 a가 0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싹싹 하나 날려주시면 얼마? 9a분의 3이니까 3a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뭐가 돼? 점의 수직이야. 근데 자 볼게요. 여기서 이런 판단이 가능하죠. 얘를 외웠다 치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걸 더해서 0 되는 수직이야. 알겠지? 그럼 다이렉트로 업 3a 업 9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가 0 되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3a로 묶으면 1 플러스 3a가 0이니까 a가 0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수직 되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a가 0이어도 수직이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수직이니? 라고 물었지. yes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쌤 말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추천합니다. 수능 수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번 중간고사에 몇 초 아끼는 용도로 외우는 거 추천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L은 A 값에 관계없이 A로 묶어라. 항등식이죠. A로 묶으면 X 플러스 1 A 없는 애 쓰면 9i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 0 돼야 되죠. 몇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9분의 1을 지나야 한다. 이건 공수 원 내용이죠 여러분들. A 값에 관계없이면 A가 있는 애랑 A가 없는 애를 묶어서 0이 돼야 될 거야. 무슨 말이야? A에 1조를 때려박아도 0이 돼야 돼. 1억이 돼도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공수 원 내용이죠. 그래서 A로 묶어라 해서 니은은 틀렸죠. 마이너스 1, 9분의 1을 지나야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D급 볼게요. L과 M이 평행이 되도록 하는 A 값은 3개 존재한다. 이거는 디귿을 맞다고 찍었으면 중학교를 똑바로 공부를 못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얘랑 얘가 평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고 C-분의 C가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야겠지. 됐나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럼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A랑 A제곱분의 9는 같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9분의 a 빼기 2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건 같고 이거분의 이거 달라야 돼. 중학교 내용이죠 이거. 그래서 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평행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몇 개냐? 3개야? 라고 물어봤지.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럼 얘랑 이 같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같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크로스로 곱하면 a 세제곱은 27 이렇게 되겠지. 3차니까 3개네?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은 아니죠 일단. 다시 문제에서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 학생들? A는 실수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가 무조건 실근 3개가 뜨는 거야? 3차니까 실수인 근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빵 해서 맞다 하면 돼? 아니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A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A 빼기 3 오메가 할 때 많이 했지. 여기 무슨 근 나옵니까 이거? 여기 B는 9 마이너스 36이니까 음수지. 허근이잖아. 그렇겠죠? 그러면 실근 하나, 허근 2개 뜨니까 실수인 건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죠. 3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거 틀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불안함이 싹 엄습해오지. 아씨 나 고1 때 1학기 때 공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이라도 다 잡아라 여러분들 알겠지? 공수2 때도 마찬가지 빵꾸가 나 있으면 대수랑 미적까지 이게 타격이 가요. 그러니까 공수원 때 좀 어설프게 했더라도 지금 채워 넣으면서 잘 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지? A는 AB는 0에서 15 사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거 한 번만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를 딱 봤어. 이거 그러니까 봐봐. 내가 원하는 거 내 오더를 잘 들어봐요. 이걸 딱 봐. C가 3대 5 지점에 있겠군. 되는 사람? 0명. 나 포함. 알겠죠? 다시 동의야? 동의야? 이걸 딱 보고 C가 저기 있겠네. 이게 되는 사람? 없을걸 한 명도? 나 포함. 알겠지? 쌤도 이 문제를 보고 이거 프린트 있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A, B의 길이는 뭐야? 이미 정해져 있다. 알겠나? A, B의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이 뭐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야 이거? 8루트인가? 8루트? 8루트로 박아놓고 푸는 방식이 있어요. 알겠지?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보세요. 뭐 x-1의 절대값이 4야 이렇게 써져 있잖아. 얘 어떻게 풀어? 공수원 때 x-1이라는 값이 4거나 또는 x-1이라는 값이 -4예요. 2가지 케이스 쪼개서 풀죠. 됐나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석을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이거가 그대로 AB거나 AB 길이가 지금 상수값이잖아. 이 값이 -AB거나 이게 됐나요? 자, 첫 번째 케이스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로 가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쌤이 아까 예시 들어준 거 기억나지? 이거 풀 때 얘가 4거나 얘가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똑같이 4AC 마이너스 4BC가 그대로 AB인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 4AC 마이너스 4BC가 마이너스 AB인 경우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생각까지 딱 해주면 좋아요. AB라는 거는 C가 여기 가운데 어디 있을 텐데 AB는 AC 더하기 BC야. 당연하죠? 알겠지?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생각을 기억하자 이거죠. 다시 뭐라고? AB는 AC 더하기 BC야.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야. 이렇게 처리되겠죠.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볼게요. 얘 넘어가면 OBC고 넘어가면 3AC니까 3AC는
5BC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게요. 얘 넘어가면 5AC는 얼마야? 3BC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이 친구랑 그 다음 얼마가 나와? 이 친구가 나오네요. 됐나 여러분들? 무슨 말이죠 이게? C는 A로부터의 거리비와 B로부터의 거리비가 몇 대 몇이다? 5대 3이야 이거죠. 마찬가지 C는 A로부터 거리비와 B로부터 거리비가 몇 대 몇이야? 이거는 3대 5가 돼야겠죠. 이해되나? 그러면 C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두 개가 있겠네. 첫 번째 어디? 3대 5 내분점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디 있어? 5대 3 내분점. 여기가 1번, 2번 두 가지가 나온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조건 필요한 거죠. 아영아 이거 조건 썼니? 걸러냈어? 오케이 나이스. 자 그러면 3대5 내분점 먼저 볼게요. 3대5 내분점 어떻게 구합니까? 3 더하기 5 3 더하기 5 분의 3이랑 곱하면 21 5랑 곱하면 마이너스 5니까 뭐 1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이랑 곱하면 30 그 다음 5랑 곱하면 2니까 40 해서 여기 몇 콤마 몇이야? 첫 번째 2 콤마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니까 곱하면 10이네. 얘는 15 안에 들어오네. 쟤가 답이 되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얘가 아마 maybe 이 친구가 걸러지겠네. 아마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나 이거 3 더하기 5 하면 8이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8인데 거기에서 5, 7에 35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입니까? 32. 그 다음에 50에다가 6이니까 56 해서 이 친구는 4,7이지. 곱하면 28이 돼버리니까 범위를 벗어나네요. 정답은 얘네 둘이 곱한 얼마? 곱하랬니? 곱하랬죠. 답이 10이 되겠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원 밖의 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에서 그은 이 접선과 여기에서 그은 이 접선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수직이야 이렇게 된대요.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못 풀면 4등급이에요. 왜?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 등수공부 때도. 한 번만 더 설명합니다. 공식이 있죠.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 그는 공식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두 번째 기울기 m일 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식 구하기. 못하면 3, 5 또는 4등급. 알겠지?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y는 m x 빼기 2 플러스 6이라고 씁니다. 됐죠? 기억나지 이거? 쌤이 특강까지 포함하면 최소 5번 이상 했어요. 자 그러면 2,6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작성해 주는 거죠. 기울기는 몰라요. 수정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이거 쓰기? 근데 이거를 고민 없이 바로 쓴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접판에 뭐 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어때야 돼? 같다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형으로 바꾸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6은 0이니까 여기서부터 0,0까지의 거리가 r이 되면 되겠지. 근데 쉬운 문제들은 얘가 뭐예요? 주어져 있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좀 그지 같은 게 r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자 계산해 봅니다. 여기에서부터 0,0까지 거리는 루트 얼마? m 제곱 플러스 1에 절대값 빡빡 때려 넣으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6인데 걔가 얼마? r이야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나? 근데 지금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즉 여기 나오는 m 값 두 개, 기울기가 m이잖아. m 값. 됐나요? 기울기 m 값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게 차차차차 돼야 돼요. 자 풀어볼게요. 넘기면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고 양변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36 더하기 r 제곱 m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m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면 4 빼기 r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36 빼기 r 제곱은 0이야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런데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에 대한 수직일 거잖아. 여기서 나온 m값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a분의 c가 마이너스 1.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4 마이너스 r 제곱 분의 여기 얼마? 36 마이너스 r 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겠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됐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나온 m이 기울기가 두 개가 될 거잖아. 한 놈이 요게 될 거고 한 놈이 다른 이 기울기가 되겠죠. 근데 두 기울기의 곱,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 됐나요? 자, 구해볼게요. 36 마이너스 r제곱은 마4 플러스 r제곱이 될 거고 2r제곱은 40이니까 r제곱이 얼마? 20. r은 2루트 5야.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됩니까? 여기서 r제곱에다가 20을 집어넣은 m값을 두 개 찾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얘를 못 푸는 이유가 뭐였어? 얘는 모르잖아. 몰라서 못 푼 거잖아. r제곱 20 떴죠. 집어넣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m제곱 마이너스 24m 그 다음에 6 집어넣으면 36 빼기 20이니까 16은 0 이렇게 되실 거고 마8로 나누면 2m제곱 플러스 3m 마이너스 2는 0이죠. 그 다음 쓰면 2m m 마 1 풀 2는 0이니까 m값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네. m값이 얼마?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에다가 처음에 2분의 1을 넣자고요. 2분의 1을 넣으면 y는 2분의 1 x 빼기 2 플러스 6이랑 두 번째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2 x 빼기 2 플러스 6이야. 두 개 일반된 거 찾으면 되죠. 일반된 거. 여기서부터 할 수 있겠죠. 어려운데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이렇게 푸는 거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 하던 대로 푼 거잖아. 봐봐요. 여러분들 이게 R만 숫자였으면 대표 유형입니다. 그건 인지해야 되지. 원박계좌만 쓰는 접선의 방식인데 얘가 R이 돼 있는 과정에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근계관으로 R제곱을 구하는 게 겁나 어렵지. 얘만 구할 수 있으면 대표형인 거 인정해요? 자, 가자. 그러면 지울게요. 이거 영상 보세요. 한 거. 여러분 쌤 잘 들어봐. 원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자취인데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쌤이 여기다가 접선을 넣습니다. 그지? 이것만 보면 거의 R 구하는 게 1초 컷인데 그럼 여기에서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뭐 해야 돼? 수발 찍어야겠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뭐 찍어야 돼? 수선의 발도 찍어야겠죠? 근데 두 접선에 뭐가 하면 얘네들이 수직이래. 문제 조건에 나와져 있지. 얘는 원래 성질이고요. 수직이라고 나와져 있지. 그럼 여기 몇 도야? 90도겠지. 됐나? 그런데 어떻게 돼요? R이지. R이지. 90, 90, 90, 90인데 이웃한 두 변이 같네? 그럼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오케이? 정사각형이니까 1대 1대 5. 내 말이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정사각형 대각선이 얘네들이 똑같잖아. R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 루트 2R이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센 말 이해돼요? 그러면 자 적용을 해볼게요. 학생들 어떻게 푸냐? 이 원 밖의 점 얼마야? 여기 0,0이지? 요것만 따라올게요. 0,0이고 여기 얼마야 지금? 2,6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십니까? 루트 40이지. 그러면 R은 얼마야? 루트 20이죠. 끝. 그러니까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두 접선이 수직이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무슨 도형이 된다고? 정사각형이 된다. 정사각형이 되기 때문에 1대 1대 루트 2가 떠요.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러면 R을 구하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40을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R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상황이? 여기가 루트 20이 되니까 y는 m x 빼기 2 플러스 6이랑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20이야 하면 n 값 두 개 바로 따라 나오는 거지. 한 절반 이상 속도가 줄어들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놓읍시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근데 이제 구조만 파악하면 사실 조금 쉽다고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쉽다는 말 취소할게요. 쉽지 않은데 구조를 판단하는 순간 문제가 엄청 쉬워진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여기가 중심이 A, 0이고 반지름이 3A인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반지름 3A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이게? 4A, 0이고 여기 3A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A, 0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원이랑 y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뭐라고 하자? 여기랑 여기를 A, B라고 하자. 이렇게 됐네요. 여기까지도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 B를 밑변으로 하고 원 위에 점 P를 찍었을 때 넓이가 몇이 되도록 하는? 넓이가 16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점이 몇 개야? P1, P2, P3 세 곳에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단서죠. 세 개? 세 개? 자, 근데 봐봐요.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의 핵심은 뭐야? 밑변의 길이가 고정돼 있다는 사실이죠. 밑변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조건 이 A, B로 픽스돼 있어야 되지. 그럼 P가 여기서 어떠 있을 텐데, 자, 얘가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쌤이 여기에다가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치면 둘의 넓이가 어때요? 같죠?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했어. 여기가 이제 P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됐나요? 그러면 P2는 어디 있어야 돼, 무조건? 이거에 여기 반대 밑에 있어야겠지. 그래야 여기까지 높이랑 여기까지 높이가 어떻겠어요? 평행한 선상에서 똑같겠지.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죠. 세 개가 어떻게 나옴? 이것만 해결하면 끝나요. 여기가 P1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쫙 했을 때 여기가 뭐가 떠야 돼? P2가 떠야 이거랑 이거가 어때? 같겠지? 근데 세 개가 돼야 돼, 점이. 똑같은 게.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내 말 잘 들어봐요. P를 이쪽으로 더 보내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지. 넓이가 더 커질 거 아니야? 우리는 16 루트라는 똑같은 넓이가 되는 점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P1, P2 두 개인 건 알겠다. 근데 P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돼, 안 돼? 그러면 넓이가 커지니까 안 되죠? 그럼 P를 이쪽으로 보내면 넓이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럼 또 안 되네? P가 어디로 가야 돼? 반대쪽으로 가야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도 이상해. 봐봐. 만약에 쌤이 여기를 갖다가 P3라고 하자. 그래서 이 넓이랑 이 넓이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 치자. 됐지? 그런데 여기가 P3가 잡히면 뭐가 생겨야 돼? P4가 생겨야죠.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가 넓이가 어떻겠어, 둘이? 같아지니까 점이 몇 개가 돼버려. 저기가 생기면 4개가 되네. 여러분들 머리 써봐요. 몇 개? 3개. 어디야? P3가 어디에 찍혀야 합니까? P3가? P3가 대칭점이 안 생기려면 P3가 여기에 찍혀야 돼. 이게 3개라는 말 이해해요? 다시. 넓이가 똑같은 점은 원 기준으로 2개씩 대칭점의 짝수로 생겨야 돼. 맞지? 근데 이게 3개가 되려면 한 놈이 대칭점이 생기지 않는 이 점에 가 있어야겠네. 여기가 얼마네? 여기가 P1이고 여기가 P2고 여기가 얼마네? P3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럼 자 볼게요. 이런 생각을 해보자. 근데 봐봐. 여기서 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어쩌고 저쪽에서 다 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답을 그냥 찍는다. 답은 5번입니다. 아영아, 이게 돼야 1등급이 나와요. 구조 판단을 하는 건데 요거 이해됐나? 여기까지? 네, 보세요. 쌤 말 잘 들어봐.
넓이가 16 루트 2라며 얘가 밑변으로 고정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내 말 이해됩니까? 그래야 밑변 고정 상태에서 높이랑 같아야 넓이가 16루트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고요. 이 길이가 2a인 것까지도 알아냈다. 식으로 막 때려 박으면 나오거든?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뭘 구하래 학생들? P1 그 다음 어디? P1 P2 그 다음 어디? 이거 구하랬잖아. 얘가 2a죠. 이거 얼마? 2a지. 높이 얼마? 높이가 몇 배 됐어? 밑변이 같은 상태에서 높이가 몇 배 됐어요? 2배가 됐지. 넓이 2배. 정답은 5번. 끝.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다시. 이 초록색이 어때? 얘를 밑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2a인 거잖아? 근데 이게 얘랑 이 초록색이 어때야 돼? 넓이가 같으려면 요것도 2a고 요것도 2a여야겠지. 근데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P1, P2, P3 분홍색의 넓이죠.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4a 2배가 돼야겠지. 높이가 2배가 됐으니까 넓이가 2배라고. 정답은 5번. 되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막 a를 구하고 막 대입해서 차차차차 풀어야 되는데 치우고 그냥 바로 간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풀이의 맹점이 있죠. 서진아, 쌤 풀이에 오류 말할 수 있나? 이거 내 풀이 이해했나? 여러분들 전부 다? 2배 된다는 거? 서야 풀이를 이해했어? 풀이는 이해했어? 오케이? 이 풀이에 오류 맞추면 쌤이 계좌로 카카오페이로 10,000원 보내줄게요. 바로 즉석으로 바로 10,000원 쏩니다. 선우쌤 그때 1,000원 보내줬지? AB랑 P1, P2 길이가 같다는 거. 당첨. 이거 뿌리하고 보내줄게요. 알겠지? 쌤 그걸 까먹어도 떼먹지 않습니다. 쌤 도망 안 가요. 불법 체류자 아니니까 쌤한테 그거를 말해 놓으시고. 무슨 말이냐? 이게 성립하려면 잘 들어봐. 내 풀이가 뭐였어, 여러분들? 높이가 2배니까 넓이도 2배야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밑변 길이가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랑 얘가 똑같니? 똑같으니까 내 풀이가 맞겠지. 자, 왜 똑같냐? 왜 똑같은지가 중요해요. 잘 들어봐. 우리가 중3-2 때 이런 걸 배웁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쌤이랑 같이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 하면? 같으면 현의 길이가 어때? 같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죠. 다시.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 RACS 합동으로 배우잖아. 근데 저 친구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A, 0이지. 됐나요? 그 다음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이거? 2a지. 여기도 얼마 돼야 돼? 2a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 이 길이가 a지. 근데 저게 2a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a가 돼야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 무조건 같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결함이 없죠. 됐나요, 민창? 나이스합니다. 아시겠지, 여러분들? 10,000원 쿨하게 보내주도록 할게요. 17번은 얘를 수심이라고 불러요. 근데 수심이라는 용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 돈 준다고 하니까 되게 눈이 다 맑아진 것 같은데 쌤이 가끔씩 이벤트로 걸 테니까 돈을 타가도록 하세요. 알겠지, 여러분들? 근데 10,000원은 좀 너무 상업적인 것 같아. 아니야? 그 정도는 돼야 돼, 동이야? 눈이 반짝반짝 하려면 10,000원 정도는 돼야 돼? 알겠습니다. 자, 볼게요. 수심이 뭐냐면 수심은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리하자. 제발 이제 정리하자. 외심 있죠. 외심. 이거 다 정리. 대답 못하면 틀리는 거야 학생들. 외심이 뭐죠? 삼각형이 있을 때 얘 외접 원의 중심이지. 되겠지? 얘는 누구의 교점이야? 세 변의 누구? fuck.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내심 정리할게요. 내심이 뭐야? 삼각형의 내접 원의 중심이지. 그러면 삼각형 안에 뭐가 있어요? 삼각형 안에 이렇게 원이 있겠지? 그럼 여기에 중심입니다. 얘는 어디의 교점이야?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됐어? 그래서 세 내각 안쪽에 있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오케이? 자, 그 다음 무게중심 있죠? 무게중심. 무게중심이 뭐야, 정윤아? 무게중심이? 세 무슨 선?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 중선이 뭐예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을 이은 선.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구분이 돼야 되지. 무조건 수직으로 찍는 거야? 아니죠. 중점이니까 길이만 가운데 되는데 찍는 거야. 그래서 얘는 중선은 수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핵심이지. 알겠니? 그러면 얘랑 잘라주시면 여기 뭐 이제 다 넓이 똑같고 2대 1이야.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다시 뭐라고? 외심은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내심은 뭐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당연하게도 공수2에서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구하세요. 나옵니다. 몇 번에 있죠? 여러분들? 9번에 나오죠. 9번에. 변의 수직이등분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구하세요. 당연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구하세요. 당연히 나오죠. 이거 복습 한 번만 하죠. 얘가 이제 자취의 방정식에서 등장하는데 얘가 L1이 있고 L2가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세요라고 하죠. 아마 쌤비에서도 풀어봤으면 기억할 텐데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죠. 됐나요? 이게 정말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각을 이등분하라고 했는데 문제 풀 땐 각을 써? 안 써? 안 쓰고 길이가 같다를 이용한다. 털리겠죠? 공부 안 하면. 다시.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한다고? L1 이 직선에서 여기까지 x, y까지 거리랑 이 직선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두 개 절대값 풀었을 때 여기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무게중심. 세 중선의 교점. 됐나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는 배우죠. 3분에서 공식이 있지. 잡혀 있을 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고 17번. 수심. 이제 원래는 수학에 5심이라고 있어요. 심이 5개가 있어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있는데 수심, 방심은 경시대회 내용이라서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제 근데 왜 우리 학교에 왜 나왔냐 이런 표정인데 수심을 외워서 풀라는 게 아니잖아. 맞지?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풉니까? 수심이라는 것은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의 발을 찍어요. 오케이? 그냥 수직되게 찍는 거지. 여기 뭐 2등분이야? 아니죠. 그냥 수선의 발 찍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여기다가 수선의 발 찍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 수선의 발 찍었을 때 세 수선의 발의 교점을 수심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3개까지 구할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죠. 어차피 겹칠 거니까 몇 개만 구하자? 2개 구해서 연립치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점을 지나고 구하는 방식을 생각해봐. 디자인을. 이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이면 되죠. 그러면 지나는 점 구하고 기울기의 곱의 마이너스 1이구나.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자, 구해보죠. 여기 얼마? 4,8 여기 1,5 여기 7,2라고 했습니다.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6분의 마이너스 3.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요 친구 기울기 얼마? 2가 되면 되겠죠. 이 정도로 구할 수 있지 여러분들? 요 정도는? 그 다음에 자 얘네 기울기 얼마? 얘네 기울기? 빼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네.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2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죠. 되겠지?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두 개 구해볼게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2면서 4,8을 지나는 놈이지. 그러면 y는 2에 x 빼기 4 플러스 8이 9이라고 쓰는 거고, 두 번째 얘는 뭐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1,5를 지나는 놈이죠. 그러면 y는 2분의 1 x 빼기 1 플러스 5라고 작성을 한다. 그리고 이 점은 뭐 하는 자식이야 너는 얘와 얘의 교점이죠.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고 교점 구하면 계산해놨는데 여기가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하면 3,6이 나오네요. 그럼 뭐 하면 돼? 3,6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겠지. 여기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사용해주면 나오겠죠. 현수야 이제 점직거리 쓸 수 있니? 아직 못 쓴다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근데 진짜 큰일 나요. 알겠지? 우린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쌤이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로 해서 강제로 좀 푸시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동현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쓸 수 있어? 제발 얘들아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 이거죠. 일반형,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때려 놓은 형태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x1, y1이라는 점이 있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 앞글자 따서 d라고 씁니다. 그러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루트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분의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에 절대값 친 거. 됐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알지? 현서야? 똑같은 거예요. 공식입니다. 공식. 점이 주어지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거리를 쓰라는 건데 자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볼게. 일반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얘가 왜 많이 나오는 줄 알아?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하고 루트 치면 얼마예요? 5지. 알겠지? 그러니까 쌤은 개인적으로는 3이랑 4가 나오면 이걸 루트 9 더하기 16 하지 말고 그냥 바로 5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을 내가 뭐 1,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까요? 오케이? 자, 이 거리를 구하래요. 이 거리. 동현아? 이거 못하면 알겠지? 해보자. 어떻게 돼?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9 플러스 16 분의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계산하라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5분의 얼마? 마이너스 9니까 14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가 14라고. 5분의 14라고. 5분의 14 되겠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 하면 돼요? 여기서 3,6 구해졌고 두 점 있으니까 이거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점직거리 하면 정답이 나온다.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원이 두 직선에 접해야 돼. 원이 두 직선에 접하려면 얘가 두 직선의 어디에?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상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구해요?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를 뭐라고 놓고 x, y로 놓고 여기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같다라고 놓으면 얘가 등장하는 거지. 알겠나요? 뭐 이런 건 근데 이 문제랑 관계 없으니까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씩 볼게요. 문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반지름이 3이라고 돼 있죠. 반지름 3. 오케이? 그러면 접하니까 여기까지가 얼마? 여기까지가 3이겠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야? 왜 못 풀어? 왜 못 푸는지도 알아줘. 왜 못 푸니, 시잖아? 그냥 못 풀었네요. 그냥 패스. 수정아, 이거 왜 못 풀어요? 메타인지를 좀 해보자. 나 이 문제 왜 못 푼다?
자, 그럼 내가 좀 더 가볼게. 자, 현진아. 중심좌표 대답해봐. 이제 왜 못 푸는지 알겠지? 왜 못 풀어? 중심좌표에 누구를 못 구해? Y좌표를 못 구하지. 그치?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다시. 얘가 Y축에 접하지. 그 다음 반지름이 3이지. 그럼 얘 중심좌표는 일단 오른쪽으로 3칸 왔으니까 3겠죠? 됐니?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거를 알아 몰라? 이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높이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쌤은 어떻게 풀 거냐? 나는 얘를 K라고 설정하자. K라는 것은 그러면 요 세로 길이가 되겠지. 이해했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답지를 보고 내가 확신하는데 내 풀이가 최고예요. 자, 봅니다. 진짜 빨리 풀 건데 3K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어? 두 접점, 이 점과 이 점을 이었대요. 이렇게 쭉 이었대. 이어서 여기에서 뭐 한다? 교점이 생긴다 라고 했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세요, 지금? 문제에서 ROP의 넓이가 36이 되세요 라고 했죠.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봐봐. 쌤이 얘를 점이라고 하죠. 여기 점 보여요? 여기 점? 그 다음에 얘가 양쪽이 어때? 양쪽이 동일하게 합동이지. 그럼 여기도 90도겠지. 보이시나, 학생들? 점 90도면 여기 X겠죠. 오케이? 근데 점이고 여기 90도니까 여기 X겠지. 보이나? 다시. 얘랑 지금 PQ랑 O에서 원의 중심 끄는 거 여기 몇 도야? 90도인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양쪽 합동이니까 가오리 모양. 이거는 기본 도형이잖아요. 맞죠? 중학교 3학년 2학기. 요거 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90도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여기를 점으로 잡았어.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X가 되겠지. 점 더하기 X가 90도죠. 그 다음에 여기 90도니까 점 하면 여기가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90도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점이 될 거라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도 하던 거잖아. 닮음 이용한 거. 여기에서 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거 여기 이거 뭐 이런 것들 있었죠. 뭐 소공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봐요. 이게 적용이 되면 돼. 봐봐. 너 얼마네? 점이네. 너 얼마네? X네. 너 90도네. 근데 여기가 90도잖아. 접선이니까. X니까 여기 점이네. 여기 90도네. 점 90도 너 X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여기 90도고 점 90도 여기 X네. 자, 봐요. 끝났습니다, 문제가. 요거 보여? 요거. 원의 중심이랑 P랑 O랑 이은 거. 쌤이 얘를 C라고 할게요. CPO 보여? CPO. CPO 어떻게 생겼어? 점 90도 X지. 자, POR 볼게요. 점 90도 X지. 둘이 뭐야? 닮음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쌤 졸라 어려운데요 라는 표정인데, 그거는 닮음을 못하니까 그런 거고, 이것만 이해되면 문제가 진짜 쉽거든. 봐봐, 아영아. 몇 대 몇? 3대 K. 오케이? 3대 K. 그러면 쌤 이 길이 알아볼래, 지금 우리? OR 길이 모르지? 자, 써보자. 3대 K는 K 대 X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X는 K제곱이네요. 따라서 X는 얼마? 3분의 K제곱이야.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됐어요, 학생들? 자, 끝났네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얼마? 높이 해주면 걔가 36이 돼야겠지. 따라서 K 세제곱은 6, 36이니까 K 세제곱이
216. 실수 K 값은 6이야.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 중심이 구해지죠. 알겠나? 여기까지? 문제에서 뭐 하래? 40m의 값을 구하래요. 40m의 값. 그래서 나는 이 K를 구해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못 구하면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 K 값이 6이면 접선이지, 학생들. Y는 mx가 접선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얘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어때야 돼? 같으면 m이 나오겠지. 지환이 되니 이거? 아니 K는 못 구했다 치고 m 구하는 건 할 수 있어야죠. 이건 대표형인데. 다시 접선 어떻게 해야 돼요? 접선 읊어봐. 죽어라 그냥. 원의 중심에서 거리랑 반지름이 같으면 접한다. 되겠지? 자 그럼 해볼게요. 얘로 안 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일반형으로 쓴다고 했지. 그러면 mx 빼기 y는 0부터 어디까지? 중심 3,6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이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자 해볼게요. 루트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분의 3, 6 집어넣으면 절대값 3m-6이지. 걔가 반지름 3이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 팁. 절대값이건 자시건 3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밖으로. 3은 양수니까 밖으로 뺄 수 있지. 그러면 3, 3, 3 다 나눠주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럼 3, 3, 3 나눠주면 m 빼기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1이야. 이렇게 나눠놓고 넘겨서 제곱할게요. 넘기면 여기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양변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날라가고 4m이 3 따라서 m은 4분의 3이야.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막 눈빛이 날라옵니다 지금. 쌤 이게 뭐가 쉬워요. 내가 진짜 가감없이 얘기하는데 K를 이렇게 안 구하잖아? 그러면 이거 다씩 써서 x 빼기 3 플러스 6 넣고 연립 다 박아서 m으로 좌표 다 써야 되거든? 여러분들 계산 절대 못합니다. 알겠죠? 닮음을 이용해서 K를 빠르게 치면 그때부터는 대표 유형이네. 이렇게 되는 게 정상 구조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자,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첫 번째 여기에 세모 동그라미 또는 밑줄이 안 쳐져 있으면 뛰어내리세요. 이거는 내가 진짜 지겹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에서 정수, 자연수 조건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왜 그렇냐면 문제를 잘 푸는 거랑 별개로 이건 다른 습관이거든. 문제를 잘 푸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라고. 얘를 인지를 하고 관심을 주는 거죠, 얘한테. 자연수라는 조건은 굉장히 독특한데? 자연수라는 조건 안 줬으면 실수라고 줬겠지. 내 말 이해돼요? 자연수가 되게 당연한 거야, 지원아? 안 당연하죠. 자연수는 여러분들 실수라는 수직선상에 1, 2, 3, 4, 5 몇 개 없는 애예요. 알겠지? 겁나 희귀한 레어템이라고. 근데 우리가 잼미니 때는 자연수 1, 2, 3, 4, 5를 하니까 얘가 되게 친한 숫자로 보이는데 엄청 강력한 조건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가 왜 강력하냐? 답을 못 구하겠으면 숫자 대입이라도 때려박아서 풀 수 있다. 인지하고 있으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C x-1 제곱 더하기 y-3 제곱은 9야. 이 친구의 중심 좌표 1,3 R은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1 볼게요. C1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근데 이거를 자 여기만 조금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도형의 이동.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돼? X-M을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얘를 X-M을 대입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써주는 방향성도 있어요. 쌤 말 다 따라오고 있니, 학생들?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X에다가 X 빼기 M을 대입한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써라 쓰지 마세요. 자, 얘는 도형의 이동이죠.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어떻게 한다? 점을 이동한다. 알겠죠? 원이란 어떤 도형이 있을 텐데 원의 모든 점을 다 이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동해? 대표점인 중심만 이동한다. 왜? 얘를 옮겨봤자 크기가 변해 안 변해? 크기가 안 변할 거니까 중심만 이동시키면 다 찾을 수 있어. 이런 소린 거죠.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식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짓을 하자? 다 필요 없고 get out. 중심이 어떻게 됐다? x축 방향 n만큼 이동했다. 그 대신에 중요한 게 있죠. 도형은 반대로 대입하고 점은 그대로 이동되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C2 볼게요. C2. C2는 뭐라고 돼 있어? 그리고 이거 잘 읽어요. 나 경고. 여기서 경고. 자, 웃음기 쏙 빼고 이것만 좀 새겨 듣자, 여러분들. 정말 자주 나오는 국어적 결함인데 성결아 잘 들어. 얘를 이동한 건지 얘를 또 이동한 건지를 읽어. 이거는 실수했어요가 아니야. 알겠지? 겁내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글씨를 이상하게 써놓는 거야. 수정, C를 n만큼 이동하는 거야? C1을 n만큼 이동하는 거야? C1을 이동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지? 여러분들? 이거는 원이랑 점에 관계없이 학교 쌤들이 일부러 털려고 문장을 그렇게 쓴다. 그지같이. 그러니까 낚이지 마세요. 알겠죠? 자, 이놈을 얼마만큼? n만큼 이동한다. 얘를 이동하는 거죠. 정윤이 들었니? 난 너가 틀릴 것 같아. 낚여서. 제발. 다시. 얘를 한 번 더 이동하는 건지 원래 기존에 있던 녀석을 이동하는 건지를 문장을 읽고 판단하라고. C1을 이동한다고. 알겠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거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말 이해했죠, 여러분들? 어려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정도는 틀리지 말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얘랑 누가 있다? L 3x 빼기 4y는 0이 있습니다. 자, 나 조건부터 볼게요. C2와 L은 뭐 한다? 접한다. 식 못 쓰면 사람 아니죠.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 원과 직선이 접한다. 쌤이 한 25,000번 정도 얘기했어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야 접한다. 현진아, 지겹지 이제 좀. 자, 지겹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자마자 당연히 막 몸에 반응이 와야 돼요. 오케이? 오나? 자, 써볼게요. 원의 중심 얼마? 1 플러스 m, 3 플러스 m부터 여기까지, 얘네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누구랑?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무조건 3이죠. 왜? 평행이동했으니까 3이 똑같겠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자, 써볼게요.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얼마? 루트 9 플러스 16 5겠죠. 그 다음에 얘를 x에 집어넣은 애랑 얘를 y에 집어넣은 애. 1 플러스 절대값 3에 1 플러스 m 마이너스 4에 3 플러스 n. 얘가 반지름 3과 같다. 됐나요? 여기까지? 다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그러면 뭐 한다? 접한다. 지원아,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 근데 이거 막 불상사가 진짜 일어날 것 같아. 되게 보이잖아. 내가 수업 시간에 특강도 들었지. 특강까지 포함해서 진짜 25,000번은 좀 뻥이고 25번은 말했죠. 그건 인정하지.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같아야 돼. 이거를 여러 번 해보라 했는데 연습이 아직도 안 된 거죠.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 그러면 원이랑 직선이 뭐해? 접한다. 다른 말로 한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자, 풀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풀면? 얘는 안에 상수가 3m,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3이랑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걔가 5, 3, 15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이 그대로 15거나 절대값이 반대로 마이너스 15로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3n-4n은 15 그대로 가면 넘어가서 얼마? 24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3n-4n이 마이너스 15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마이너스 15면 플러스 9하면 마이너스 6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됐나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군. 근데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여기서 답을 내면 미쳤죠. 왜? 우린 어떤 조건을 안 썼어? 가 조건을 아직 활용하지 않았지. 됐나요? 자 봅니다. 가 조건 C1 요놈과 누구? 얘랑 L은 어디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동의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다? 누가 커야 돼? 자, 딱 이거 누가 커야 돼? 반지름이 커야죠. 그치? 쌤이 이건 시력 테스트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반지름은 여기까지잖아. 맞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어디예요? 이거지. 누가 더 커? 연두색이 더 커요. 눈이 붙어있니? 이 얘기야.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그걸 식으로 작성하는 걸 연습을 하라는 거죠. 알겠지?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된다. 됐죠? 써볼게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9 플러스 16 분의 절대값 1 더하기 m 대입하고 3 대입하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저기다 1 더하기 m 대입하면 3 더하기 3m이고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얘가 D족. 얘보다 얘가 어때야 돼?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 됐나요? 자 풀어볼게요. 얘 얼마입니까? 3m-9 3m-9 3m-9니까 3으로 다 나누죠. 아까 설명했지? 3, 3, 3 나누면 m 마3 1 이렇게 될 거고 얘 얼마야? 5지. 5니까 날라가면 여기가 5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절대값 m-3이 5보다 작아요. 공수원 내용이죠. m-3이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단 커요. 이렇게 되겠지. 최종 범위 m의 범위 얼마야? m의 범위 8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요. 오케이 학생들? 자 이제 도형의 내용이 끝났어요. 도형 이제 안 씁니다. 원, 직선, 뭐 접하려면 어떻게 이따가 안 물어볼게요. 자, 다 지운다 여러분들. 못 본 학생들 영상으로 보세요 이거. 첫 번째 1번 3n-4n은 24거나 또는 2번 3n-4n은 얼마? 마이너스 6이고 둘 중에 하나고 m의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2에서 8 사이지. 문제에서 뭘 구하래?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1분 줄 테니까 구해보도록 합시다. 도형 끝났어요. 다 도형을 해서 구해낸 게 이거야. 자, 결론 내려볼게요. 정윤아, 집에 갈래? 조금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암산으로 풀던지. 암산으로 풀어보던지.
아영이 구했니? 아니 저렇게 아까 클리닉 때에서 여기까지 했어? 했는데 다 분수 나와서 찍었어. 그니까 그거는 내가 조금 이제 경고 옐로 카드. 세모를 안 치니까. 쌤이 왜 저거 처음에 막 잔소리하고 시작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봐,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하고 쉴 건데 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 이 조건이. 얘 없으면 이거 정할 수 있어? 못 정하지. 어떻게 이걸 정해? 부계 결정도 안 되고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 심지어 8은 없어, 값이.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보세요. 판단하는 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의 역량인데 그 전까지는 교과 개념이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m이랑 n을 더해서 제일 커야 돼. 그럼 m도 어때야 돼? m도 커야 되고 n도 둘 다 커야겠지, 엄청. 제일 둘 다 맥시멈으로 커져야 돼. 근데 여기 보시면 관계식이 있잖아. 봐요. 넘어가면 n 입장에서 보자. n 입장. 4n은 3n 빼기 24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얘 넘어가면 4n은 3n 플러스 6이지. 두 가지 케이스 또는이기 때문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해봐. m은 어떤 수? 자연수야. 근데 내가 여기다 m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n 값이 집어넣은 거 24를 뺀 거야. 얘는 6을 더한 거야. 누가 n이 더 커요? 밑에 게 당연히 더 크겠지, n이. 똑같은 수에다가 얘는 24를 뺀 게 n이고 얘는 6을 더한 게 n이잖아. 밑에 게 당연히 더 크겠지. 그러면 얘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탈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무조건 얘가 더 크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무슨 수? 자연수지. 그 여기 보시면 m이 커지면 n이 커지겠지. 1차 함수 형태잖아. 그럼 m이 제일 크면 되네. m 누가 제일 커? 7이죠. 그치? m이 7이지. 7을 집어넣어 본다. 자 볼게요. 4n은 m에다 7 집어넣으면 21 플러스 6이니까 27이 돼요. n이 얼마야? 4분의 27이네? 탈락이죠. 오케이? 그래서 n이 7인 게 탈락이고요. 그럼 m에 몇 넣어야 돼? 그 다음에 6 넣어야겠지. 그치? 6을 넣으면 4n은 6, 3, 18 플러스 6이니까 얼마? 24가 되네. n 얼마? 6이죠. 따라서 m은 6이고 n도 6이야. 이렇게 처리가 될 거야. 됐나요? 쌤의 이 문제의 소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계산이 좀 더럽다. 계산 좀 더러운데 가조건이랑 나조건을 이거를 못 쓰는 건 쌤 B도 제대로 못 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못 썼으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판단을 하는 게 상난이도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고등수학 잘하려면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할게요.